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소정 국악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1강 판소리 수업에 이어서 2강 우리나라 민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오늘도 재밌고 신나게 국악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민요를 불러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민요란 과연 무엇일까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민요란 오래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사투리, 지형의 특색, 생활 양식 등 지역의 특징을 지니고 발달한 음악입니다. 누가 언제 만든 음악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것이에요. 민요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음악적 층을 지니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민요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요는 크게 토속 민요와 통속 민요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토속 민요와 통속 민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속 민요는 전문 소리꾼이 아닌 일반인이 부르는 민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 한정이 돼서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토속 민요에는 상여소리, 헐헐이, 논매기 소리 등 일반인들이 일을 하거나 의례를 치르거나 함께 모여 놀면서 부른 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교훈이나 때로는 신세 한탄까지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속 민요는 발생 시기가 오래되고 서정적이며 소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속 민요는 어떤지 같이 살펴볼까요? 통속 민요는 일반인이 아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소리꾼이 부르는 노래로서 다양한 지역에서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속민요에는 천안 삼거리, 한강수 타령, 도라지 타령 등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민요들이 모두 다 통속민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속민요는 토속민요에 비해 근래에 발생하여 향토민요보다 세련된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속민요의 경우 요즘에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여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민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토속민요와 통속민요. 이제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겠죠? 오늘의 수업 내용을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요의 토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토리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뭔가 굉장히 좀 귀여운 느낌의 용어인데요. 선생님과 함께 토리가 뭘 뜻하는 용어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민요, 경토리라고도 하는데요. 경기민요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서도민요, 수심과 토리라고도 하는데요. 서도민요의 음악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남도민요, 우리가 육자배기 토리라고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남도민요의 음악적 특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민요는 우리가 매나리 토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부민요의 음악적 특징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는 민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도토리랑 거의 좀 유사한 귀여운 이름을 갖고 있는 토리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는 우리나라 민요의 지역별 음악 양식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선법, 음의 기능, 식임새 등의 총체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는 용어인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용어가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바로 식임새라는 것인데요. 식임새는 우리 국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식임새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임새는 떠는 소리, 흘러내리는 소리, 밀어 올리는 소리, 구르는 소리 등의 표현을 하고
꾸미몸이랑 구별되게 의미의 변화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글쎄 식임새가 뭔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으실 텐데요. 떠는 소리. 이런 거를 다 식임새라고 하고요. 흘러내리는 소리, 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소리, 그리고 밀어 올리는 소리, 추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밀어 올리는 소리, 그리고 구르는 소리. 이런 게 다 식임새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요런 식임새는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악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운 토리와 식임새 각각 무엇을 뜻하는 용어인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우리나라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민요는 지역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토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지역의 경토리. 그리고 두 번째, 평안도 황해도 지역의 수심가 토리. 그리고 세 번째, 전라도 지역의 육자배기 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 지역의 매나리 토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토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경기민요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민요는 서울, 경기, 충청도 일부 지역의 민요를 이야기합니다. 경기민요는 소리가 맑고 경쾌하며 서정적인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민요의 음악적 특징은 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기민요로는 밀리리아, 창부타령, 아리랑, 도라지 타령 등이 있는데요. 경기민요를 다른 말로 경토리라고도 합니다. 경토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솔, 라, 도, 레, 미 이렇게 5개의 음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 라, 도, 레, 미 이게 바로 경토리의 음계인데요. 정말 경기민요가 이 5개의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아리랑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아리랑을 개 이름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 도레 도레 미레 미레 도라 솔라 솔라 도레 도레 미레 도라 솔라 도레 도. 자, 어떠세요? 아리랑, 경토리의 대부분 민요들이 이 5개의 음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이제 확인하셨나요? 경기 민요의 음악적 특징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도민요에 대해서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도민요는 지금의 북한 지역이죠. 평안도, 황해도 지역의 민요를 말합니다. 서도민요의 음악적 특징은 장식음이 많고 라음을 떨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도 민요는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의 민요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각 지역별로 대표적인 민요가 조금 달라요. 평안도 지역의 경우 수심가와 배따라기가 대표적인 민요고요. 황해도 지역의 경우는 몽금포 타령과 긴 남봉가가 대표적인 민요입니다. 서도 민요를 다른 말로 수심가 토리라고도 하는데요. 수심가 우리 어디서 봤죠? 네, 평안도를 대표하는 민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수심가 토리라고도 하는데 화면을 보시면 수심가 토리는 레미솔라도의 5개의 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경토리도 5개의 음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어떤 거였죠? 네, 솔라 도레미였죠. 자, 수심과 토리는 경토리와는 다르게 레미 솔라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레미 솔라도 이렇게 5음입니다. 근데 지금 라에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떨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떠는 표시에 기호를 넣어 놨는데요. 바로 이 라음을 떨어주는 것이 서도민요를 대표하는 음악적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떠는 거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뭐 떨라고 해도 굵게 떨 수도 있고 얇게 떨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서도 민요의 라음을 떨어주는 것을 표현할 때 콧소리로 탈탈거리며 떤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콧소리로 탈탈거리며 떠는 게 어떻게 떠는 건지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네. 이걸 표현하는 게 서도 민요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선생님이 이거를 뭐 100%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하게 흉내를 내보자면 요게 좀 콧소리로 탈탈거리며 떠는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선생님과 서도 민요를 같이 배워볼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때 라음을 어떻게 떠는지 한 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서도 민요는 무슨 음을 떨어주는 게 특징이라고요? 라음을 떨어주는 거. 요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도 민요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도 민요는 전라도와 충청도 이남 일부 지역의 민요를 이야기합니다. 음악적 특징으로는 꺾는 소리, 떠는 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가 그 특징이고요. 대표적인 민요로는 육자배기, 강강술래, 진도아리랑, 세타령 등이 있습니다. 남도 민요를 다른 말로 육자배기 토리라고 하는데요. 서도 민요의 수심가 토리와 마찬가지로 육자배기라는 대표적인 민요에서 그 용어를 가져온 거예요. 자, 육자배기 토리의 음 구성을 살펴보면 미, 라,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각각의 음들은 음악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미는 떠는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떠는 소리는 우리가 서도 민요에서 봤던 어떤 음이었죠? 네, 라 음의 떠는 소리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때 서도 민요에서 라는 약간 콧소리로 탈탈거리는 느낌으로 가늘게 떨어졌다면 이 육자배기 토리에서의 미 떠는 소리는 굉장히 굵게 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즉 미 아리랑 할 때 미 굉장히 굵게 떨어져야 되는 음정입니다. 그리고 라는 그냥 아무런 꾸밈 없이 평으로 낸다고 해서 평으로 내는 소리라고 하는데요. 라 요렇게 평평하게 소리를 내주는 음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음인데 도에서 꺾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음정을 어떻게 꺾죠? 자, 여러분들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토시 토시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를 꺾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자배기는 미 떠는 소리, 라 평으로 내는 소리, 토시 꺾는 소리 이렇게 세 개의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라 도시라 미라 도시라 요게 우리 육자배기토리의 대표적인 음 구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육자배기토리 굉장히 중요해요. 떠는 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 꺾는 소리 각각 어떤 음정인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동부민요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민요는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지역, 즉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동부 지역의 민요를 말합니다. 함경도와 강원도는 애원조의 소리가 많고 경상도는 빠르고 흥겨운 노래가 많습니다. 동부민요의 대표적인 곡들로는 한오백년, 옹해야, 강원도, 아리랑 등이 있습니다. 동부민요를 다른 말로 매나리 토리라고도 하는데요. 매나리는 강원도나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논매는 소리로 불리는 노래인데 그 이름을 따서 매나리 토리라고 한 것입니다. 메나리토리의 음 구조를 살펴보면 상행시와 하행시, 즉 올라갈 때의 음계와 내려올 때의 음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상행할 때의 음계는 미, 라, 도, 레로 이루어져 있고 하행시에는 레, 도, 라, 솔, 미 이렇게 5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음으로 표현해 보면 미라 도레 상행시고요. 레, 도, 라, 솔, 미. 이건 하행시입니다.
메나리 토리의 음악적 특징은 하행시에 좀 많이 드러나는데 특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솔, 내려올 때 이 솔을 거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동부민요의 음악적 특징입니다. 즉 레, 도, 라, 솔, 미, 라, 솔, 미, 띠, 띠. 바로 이 음정이 메나리토리 음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을 거치지 않고 내려오면 어느 지역의 민요랑 약간 비슷한가요? 네. 바로 육자배기 톨이랑 비슷합니다. 레, 도, 라, 미, 라, 미, 라. 이렇게 하면 육자배기 톨이가 되고요. 레, 도, 라, 솔, 미, 솔을 거쳐서 내려오면 동부민요, 즉 메나리 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자배기와 메나리 톨이는 구성이 거의 비슷한데요. 이 솔을 하행시의 솔을 거쳐서 내려오느냐, 이 솔을 내지 않고 바로 라에서 미로 내려오느냐가 바로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를 비교하는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라솔미 띠리리 애원성을 갖고 있는 동부민요 이해되셨나요? 솔을 거쳐서 내려온다는 그 특징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민요에 대해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민요는 말 그대로 제주도 지역의 민요를 이야기합니다. 제주 민요의 특징으로는 지역 사투리가 많이 등장하고 노동요에서 특유의 의성어가 많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제주 민요로는 너영나영, 오돌독이, 이야옹 타령, 서우제 소리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제주 민요의 경우 우리나라 민요를 나누는 토리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경기 민요, 서도 민요, 남도 민요, 동부 민요의 경우 각각 경토리, 수심가 토리, 육자배기 토리, 메나리 토리 이렇게 토리권에 속한 민요들인데요. 제주 민요의 경우는 이러한 토리에 속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제주 민요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주 민요의 특징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 하면 가사에서 주로 나타나는데요. 제주도 민요는 가사에서 제주도의 사투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제주도의 지형 등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주 민요의 경우는 가사만 보더라도 이게 제주도 민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 민요는 우리나라 민요를 분류하는 토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토리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클릭하셔서 각 지역별 민요의 토리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각 지역 민요의 토리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운 수업이라 조금은 어렵고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오늘 배운 수심가 토리, 경토리, 육자배기 토리, 메나리 토리의 각 음악적 특징들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신 다음에 퀴즈를 풀면서 본인의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 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